안녕하십니까. 핵공감 클래스 제3강을 담당하게 된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원자력이 청정한 7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원자력이 청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청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것이 청정한 것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생적인 것이 청정한 것인가요? 그것도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뱀은 청정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깨끗한 것이 청정한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일 다수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 청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슨 정치학이나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깨끗하다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대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청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이 있죠. 이런 청정함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녹색 성장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순수, 착하게 살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치적 수사 혹은 슬로건들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포괄적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슬로건이라는 건 되도록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포괄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 정의의 위험은 그 어떤 정의의 바운다리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시 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강론, 총론이 아니라 강론적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게으름이라는 것은 총론적인 것이죠. 그러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늦잠 이건 강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잠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하게 살기로 동의를 했지만 교회 나오는 길에 어떤 거지가 있는데 내가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건 이제 강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어느 정도 착할 것인가는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적인 생각들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실행 가능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그 환경 친화적인 것들을 청정한 에너지라고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친화라는 것은 미세먼지나 그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 환경에 악영향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을 환경 친화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 절약입니다. 자원을 적게 쓰는 것이 청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지구적인 항상성, 다시 말해서 지구가 이 상태를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원을 많이 쓰는 것은 지구적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실가스 자체는 그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오염물질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지금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하려면은 배출 저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 에너지가 청정성을 에너지 측면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친화적인 것,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 그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요 세 가지를 저는 청정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필요한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뭐 툰베리식 주장으로 석탄도 싫고 LNG도 싫고 뭐도 싫고 뭐도 싫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 무엇보다 좀 더 나은가, 못한가, 차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행정 하시는 학자분이 설문지 만들어 놓은 걸 보셨어요. 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설문이 원자력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없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전공하고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에 대한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원자력으로 할까요? 석탄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자력으로 할까요? 태양광으로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어야지 원자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여전히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답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자력의 청정성에 저는 첫 번째로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의 배출이 없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핵반응은 연소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연소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이제 방사성 폐기물질은 나오죠. 그런데 정상 운전하는 동안은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뭐 다른 물질이 배출될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운전 시에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석탄이나 이런 LNG나 이런 것 경우에는 정상 운전을 하는 동안의 미량이지만 이런 것들이 방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운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사고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면 환경 오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정 능력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원래 환경공학에서 환경 오염의 정의는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이 환경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자정 능력 이내의 방출은 환경 오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 제한치를 두는 것은 그만큼 배출했을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자정 능력 범위 내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어떤 제한치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원자력에서는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정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광합성의 재료가 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인간에게는 뭐 불편한 일이 생길지 몰라지만 어떤 식물에게는 밥이 많아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 온난화라는 상황에서는 온실가스는 줄여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온실가스, 기후 온난화, 원자력 발전소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는 실제 하는 위협입니다. 과거에는 제주도에서만 귤이 생산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남 지방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따뜻한
지방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실제 하루하루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전 사고는 가상의 위협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눈앞에 다가오는 위협에 먼저 대응해야 될 것이냐, 가상적인 위협에 먼저 대응해야 될 것이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온실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그 카본 프리 정책이라는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만 건설을 하고 대신 필요한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육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 대신 수전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 대신 수전을 한다는 표현은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지만 나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육지의 어떤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는 동일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카본 프리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그 RE100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RE100이라는 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의 100%를 공급하자. 뭐 이런 것들이 RE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들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는 저녁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런 것 때는 공급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뭐 배터리를 한다는 것들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그 RE100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CF100, 카본 프리 100%, 이제 무탄소 전원 100%로 가자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카본 프리 100의 특징은 원자력을 카본 프리 에너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재생 에너지로만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환경단체 주장이 강하면서 RE100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정성은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사성 폐기물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라늄 235 1g이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g 대 3톤, 그럼 3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양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폐기물도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원자력은 석탄보다 엄청나게 적은 양의 방사성 폐기물만을 발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청정성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적고 나오는 것도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용 해결료 관련해 가지고 맥스터를 추가로 증설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을 거냐 말 거냐, 어디다 지을 거냐, 공론화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는 사용 해결료를 40년 동안 관리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내에서.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습식 저장도 하고 있고요. 또 월성에서는 습식 저장소가 가득 찼기 때문에 건식 저장소로 빼가지고 많이 냉각된 것들은 뭐 캐니스터나 맥스터로 뭐 캐니스터의 경우는 한 20년, 맥스터의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의 운전 경험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WIPP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구 처분이나 건식 저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청정성의 네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만 첫 번째로는 그 양이 매우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용 해결료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없이 자연물이 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산업 쓰레기라든지 가정 쓰레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뭐 악취를 낸다든지 침출수를 낸다든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물이 되어 가는데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물이 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다른 폐기물보다 더 청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사선의 위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고리 원전 부지에서 고리 원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량은 0.01mS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1년간 받게 되는 방사선의 양이 한 3mS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추가적인 방사선이 매우 적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이러한 환경 방사능 측정 결과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앱으로도 환경 방사능 하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 100 몇십 군데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측정한 환경 방사능을 그 외부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앱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동 원전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원전 종사자 가족들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리 원전 부지에서 사시다가 갑상새 암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했던 그 균돈의 사건이 있습니다. 1심에서 그것이 일부 승소를 하는 바람에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는데 결국 이것들은 대법원에서 이제 패소했습니다.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1년 동안 살면서 받게 되는 환경 방사선 양이 한 3mS가 되는데 방사선의 관리 기준이 1mS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양의 3분의 1 정도가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관리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관리 기준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고리원전 인근에서 살게 되는 분들이 받게 되는 양이기 때문에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청정하다라는 것을 네 번째로 꼽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고밀도 에너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를 적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거꾸로 적용해서 고밀도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지를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땅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은 숲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90% 가까운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설비를 지으면 90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15%, 풍력은 한 20% 정도가 이용률이기 때문에 한 100만큼의 전기를 내려고 하면 500만큼의 설비가 있어야지만 100만큼의 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고리 원전 부지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370배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유기농이 친환경적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친환경적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작물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식재료는 친환경이 아니라 친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좋은 거지만 환경에는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연인 해갖고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뭐 친인간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혼자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고 혼자 많은 면적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분 자신은 자연인으로 살아도 돼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은 유기농 먹어도 돼요. 그건 로컬 솔루션입니다. 그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해법입니다. 그러나 범지구적으로는 온 인류가 자연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굶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솔루션은 농약과 비료를 통해서 증산을 해야 되는 것이 글로벌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제 로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로컬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글로벌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로컬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여전히 세상엔 굶는 사람이 있는데 유기농으로만 재배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굶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적게 필요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청정성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값싼 전력 단가를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력의 그 전력 단가에는 사용 후 해결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중조준위 폐기물, 해체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현재의 전력 단가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왜 값싼 전력 단가가 뜬금없이 청정성이냐라고 주장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투입된 자원을 생산량으로 나눴을 때 가격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된 자원이 많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생산량이 적으면 또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원이 많은 건 결코 환경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원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한 50원, 뭐 석탄은 6, 70원,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는 한 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재활용 제품은 좀 더 비싸더라도 내가 사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런 한식으로 따져보면은 재활용 제품이 더 비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원 투입이 많았는데 그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만들고 그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종이가 있고 재활용 종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그냥 종이, 재활용하지 않은 종이를 만들 때 베어낸 나무 대신에 그만큼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비용으로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제대로 책정한 것이지만 만약에 나무를 베어내기만 하고 다시 심지 않았다 하면 환경적인 부담에 대해서 비용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투입된 자원, 단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환경 비용을 부담했느냐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재활용 제품이 더 비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투입된 자원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환경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전력 단가를 청정성의 여섯 번째 요소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라늄 자원이 거의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굴돼서 광산에 있는 우라늄이 있고요. 또 그것들이 다 떨어질 경우에는 바닷물에 많은 우라늄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나면 또 하나는 고속 증식로라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뭐 180배 이상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 떨어지면 뭐 토륨이라는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소량의 자원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생에너지라는 단어가 탁 나왔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에너지는 다 고갈성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용어의 선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고 석탄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갈성 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재생 에너지가 나오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그 고갈성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것 마치 그 핵무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무리 첨단 무기도 다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용어에 우리가 혼동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력도 무한한 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적게 나온다는 거, 폐기물이 적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항상성입니다. 예컨대 석유라는 자원을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료를 쓸 것이냐 아니면 석유라는 것을 보존해 가지고 화학 공장의 원료로 쓸 것이냐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을 사용함으로써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화학 공정에 원료로 남겨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상성의 원칙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원자력이 많은 에너지를 내므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착하게 살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총론적입니다. 예컨대 강론으로 내려가면 인류의 어떤 시점이 가장 좋았느냐, 그 시점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적 시점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최적 시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야지만 강론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속 가능성이 됩니다. 그냥 지속 가능성은 마치 착하게 살기 이런 것처럼 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좀 더 나으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어떤 인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거기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17개의 그림인데요. 이건 UN에서 지속 가능한 그 요소들이 가져야 될 요소들을 17가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어떤 것들은 원자력에 딱 부합하고 어떤 것들은 좀 부합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카테고리가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17가지 카테고리들을 이건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원자력이 어떤 지속 가능성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에너지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원자력이 청정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